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군사적 긴장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 중이라 밝혔는데 문제는 여야 모두 남북 고위급 회담은 자신들의 대응 덕분이라고 자찬했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사흘째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합의가 마무리 수순이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 접촉이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매번 반복되어 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도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종의 조건을 단 건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야 모두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자신들의 공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군의 단호한 응징과 철통 같은 대응 태세,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으로 무장된 단결력이 북한이 대화를 시도하도록 만든 원동력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던 것이 유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 끊임없이 되풀이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고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10배, 100배 응징할 때에 북한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력 도발을 포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보의 벽은 높이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추어서 응징할 것은 응징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대화가 잘 풀린다면 상생하겠지만 도발엔 강력히 응징할 것이란 박 대통령의 발언과 매우 유사합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제안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3일째 밤샘 대화를 이어간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둘당 제안대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한 정부의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모멘텀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대응 덕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앞서 새정치연합이 제안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서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고 하던데 이상하게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인데 건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진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처음 후보로 지명됐을 때만 해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정 후보자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논문 표절 의혹과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그리고 의료민영화 도입을 위한 전략적 인사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오늘 모두 발언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말해 비판받았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을 건국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다 깜짝 놀랐다며 건국 67주년이라고 했는데 후보는 뉴라이트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건국 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 생각이 뭔지 아세요? 친일의 역사를 겪고 싶어서 그래요. 정답. 그 다음에요. 네. 친일의 역사를 듣고 싶은 거고, 아, 예.
그러니까 자꾸 건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의 자신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뭔가 반박을 했다죠. 예, 앞서 정 후보자가 서울대 의대 교수 시절에 기고한 논문 3편이 제자의 논문과 유사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정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결론적으로 말해 이것은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 제자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한 것이며 행정적인 착오로 지도 학생의 이름이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한 의료 민영화 문제에 있어선 제가 아마 원격 의료 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의료 체계가 워낙 발달했고 수준이 높아 의료 민영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영화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이 정 후보자가 의료 민영화의 반대에 이어서 원격 의료 자체도 부분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오늘 또 한 가지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원격 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 후보자는 앞서 남인순 새정치연합의원의 서면 질문에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장에선 대도시의 원격 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원격 의료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좋은 수단이고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원격 의료는 먼저 대면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서 벽지에 사는 사람들의 병문 방문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격 의료 활성화를 포함해 의료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정 후보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라고 하던데 새정치연합은 이 박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을 실패라고 규정했죠? 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장밋빛 공약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며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국민 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등 핵심 공약을 파기해 국민 불신 시대만 열어놨다고 평했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대해 가계부채 1,100조, 중앙정부 채무 500조, 3년 연속 세수결손에 이어 나라 살림 100조 원 적자까지 빚의 신기록 행진이라며 가계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경제 수장은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돈도 풀고 금리도 내리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1,100조 원짜리 시한 폭탄입니다. 경제 수장은 문제가 달리 걱정할 단계 아니라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늘 지금 영상을 보니까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오늘 최고위에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108일 만에 복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먼저 사퇴를 번복하게 돼 죄송하다며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당원,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선당 후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큰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혁신을 위해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린다는 기고지세의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혁신에 실패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 최고위원회 복귀에 문재인 대표도 어려운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개파 패권 청산과 당의 통합, 단합은
최고의 혁신이자 총대선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 최고위회에는 박지원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 의원은 문 대표의 제안으로 새정치연합 한반도평화 안전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주 최고위원회 복귀에 박 의원까지 당내 직책을 맡게 되면서 일부 당원들의 탈당과 함께 제기되던 분당설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